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이 2.8% 폭락하면서 17,996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하루만 놓고 보면 비극이지만 나스닥이 그래도 18,000포인트 가까이 됩니다. 겁나게 많이 올랐죠. S&P 500은 1.4% 하락했지만 아직도 5,588포인트입니다. 거의 역대 최고가에 지금 근접해 있죠. 다우존스는 오히려 0.6%가 올랐습니다. 뭔가 되게 큰일 난 것 같지만 조금만 멀리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사상 최고치에 지금 근접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먹은 게 얼만데 고작 이 정도 빠졌다고 쫄아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폭락하면 어쩔 거냐? 야, 지금이 폭락이 시작일 수 있지 않느냐?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폭락하면 줍줍하면 그만이죠. 우리가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몰빵했나요? 애초부터 여유 자금으로 하고 있고 혹시 모르니까 분할로 모아가고 있고 역대급 폭락에 항상 대비해서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죠. 기껏 현금을 보유해놨는데 폭락이 안 오고 계속 오르기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억울하지 않나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혹시 몰라서 여유 자금으로 분할 매수하고 있고 현금도 남겨놨는데 갑자기 조정이 크게 왔네. 여기서 반토막 나면 어쩌지? 싸게 줍줍하면 그만이죠. 아니 지금 가격에서 절반이나 할인해서 판다는데 이게 얼마나 개이득입니까? 폭락할 줄 알았더니 잠깐 조정받고 다시 또 막 올라버리네? 그럼 더 좋죠. 지금까지 내가 주식에 넣어놓은 돈 본복사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르면 돈 벌어서 좋고 떨어지면 명품 주식을 싸게 사서 좋고 어차피 길게 보면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에 대한 전제가 깔려있지 않으면 주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상향을 믿고 애초부터 주식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길게 보면 무조건 우상향 할 건데 다만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겪으면서 갈 뿐이고요. 때로는 역대급 폭락을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폭락장에서 주축할 자금을 항상 대기에 놓고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놓고 있는데 조금 조정이 왔다고 해서 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왜 빠졌냐?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궁금하긴 합니다. 이유를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이유를 들여다보자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하루 이틀 일인가요? 미중 무역 분쟁 하루 이틀 일인가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뉴스입니다. 예전에도 같은 이슈로 반도체 섹터가 엄청나게 폭락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거고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반사적으로 야 이제 이거 익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볼까? 그래서 요즘에 중소형주와 경기 방어주가 조금 뜨고 있는 거고요. 전통적이고 굉장히 우량한 30종으로 구성된 다우 지수가 조금 올랐던 겁니다.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리스크도 커 보이니까 그냥 익절해버리고 리스크가 낮은 종목으로 갈아탄다는 거죠. 자, 일단 어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가 6.6% 폭락했고요. 메타 얘도 6% 빠졌고 AMD는 10% 빠졌습니다. 퀄컴 8.6%, 브로드컴도 8% 빠졌고 자, 애플과 아마존도 2%가 넘게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3% 넘게 빠졌죠. 그런데 1년으로 놓고 보니까 엔비디아는 154%가 수익이 났고요. 아마존, 구글, 메타도 4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주식을 사서 수면제를 먹고 지금 일어난 사람은 와 초대박 났네. 그냥 이게 팩트라니까요. 근데 그저께 사서 주식을 하루 들고 있던 사람들은 엔비디아 6% 폭락했네. 메타도 6% 폭락하고 뭐야 AMD는 10% 폭락했어? 망했네? 앞으로 더 빠지면 어쩌지? 손절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7% 가까이 빠졌는데요. 자, 52주 변동폭을 보시면 최저가가 3,15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5년 전에는 지수가 1,5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3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만 길게 봐도 우리가 멘탈이 나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속쓰리 하루에만 21% 폭락했는데 제 계좌를 보니까 그래도 수익률이 지금 413%입니다. TQ는 250% 수익이 나고 있죠.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죠. 그럼 왜 안 망했을까요? 어제 하루에만 20%가 넘게 폭락했는데 왜 안 망했을까요? 바로 시간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속쓰가 TQ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인종령 계좌를 개설했다고 영상을 올린 날이 2022년 7월 21일이거든요. 거의 2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속쓰리 18.75달러, TQ가 30.29달러였는데 어제 폭락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싼 가격이죠. 에이, 운 좋게 쌀 때 잘 들어가 놓고 재수없게 잘난 체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수량을 보시면 한 주입니다. 한 주. 한 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할 게 결코 제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인증용 계좌를 만든 날부터 3개월 동안 무려 TQ는 40% 폭락하고 속쓰는 56%가 폭락합니다. 이게 좋은 타이밍에 들어간 건가요? 물론 이미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최악의 타이밍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최고의 타이밍도 아니었습니다. 자, 타이밍이 그렇게 제 성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느냐? 자, 일단은 제가 매수한 날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보면 속쓰는 169%, TQ는 137%입니다. 도저히 400%가 넘는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400%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느냐? 자, 화살표로 표시한 지점이 바로 최저점인데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보면 속쓰리 522%, TQ가 292%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부터 단 하루도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했다면 절대로 400%가 넘는 수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수하고 나서 반토막 이상이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속쓰는 520%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당장 내 계좌를 보면 수익률도 당연히 내려가 있고 평가 금액도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이 증발이 됐으니까요. 저만 해도 불과 며칠 사이에 인증용 계좌에서만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증발됐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비극일 수 있지만 주식이 한참 더 떨어진 후에 제가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수량을 늘리고 언젠가 정고점을 회복했을 때는 평가 금액이 역대 최고액으로 다시 늘어나 있겠죠. 폭락한 시점에서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영원히 주식을 끊을 게 아니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작은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멘탈이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죠? 어차피 전량 매도할 거 아니고 언젠가 정고점 회복할 텐데 말이죠. 오히려 폭락할 때 주식을 사야 내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큰 수익을 내신 우리 구독자님의 댓글 잠깐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그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려 슈퍼땡스 후원을 10만 원이나 해주셨습니다. 닉네임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렐벨털 퀄님인가요? 자, 아무튼 이분도 제가 TQ와 속쓸 인증용 계좌를 만든 시기와 비슷하게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죠. 몰빵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서 몰빵하지 않고 무한 추매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매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원금이 TQ 속쓸 포함해서 3억이 좀 넘게 들어가셨는데 마이너스 50% 이상 갔던 계좌가 현재는 플러스 500%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를 보신 분들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실제로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500%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했다면 500%는커녕 200%의 수익도 낼 수 없었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폭락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폭락장에서 쫄아서 털고 나가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돈 왕창 잃고 주식은 도박이라면서 비관적인 말만 또 해대겠죠. 자, 그러나 과감히 주춤해서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엄청난 수익이 났고 똑같은 주식을 하고 있고 똑같은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효자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망한 종목, 누구에게는 인생을 바꾼 최고의 종목. 바로 투자 방식과 투자 기간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 TQ와 속슬은 무조건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그냥 몰빵하고 상승기우제 지내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원금 100% 손실 위험이 있고 모든 주식은 리스크가 동반되기 때문에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실 분들만 투자를 하셔야 되고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거치식이 아닌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 중요성은 타 종목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본인 기준에서 적정 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되고 하락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상승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매수하거나 오히려 관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익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야 언제는 4848 하지 말고 무조건 존버하래매. 여기서 말하는 4848은 시도 때도 없이 시황 봐가면서 단타를 치는 거고요. 내가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현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익절을 하는 것은 4848이 아닌 장기 보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매도했다고 해서 그게 4848이 아니라 매도의 의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폭락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폭락이 왔을 때 내가 예전처럼 또 싸게 줍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제 의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